자, 중소기업 회사의 한 임원이요. 부하 직원을 강목으로 폭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저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자, 지금 경기도 화성에 있는 중소기업 공장입니다. 네, 누가 말리고 있고요. 그렇죠. 뒤로 물러나고 있는데. 예, 근데 지금 뒤에 보시면 붉은색 옷 입은 사람이요. 뭔가 들고 옵니다. 예. 강목이에요. 슬슬 걸어와서 강목을 들고. 아이고. 그렇죠. 한 사람은 지금 마구마구 집중적으로 구탈하고 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저 때린 사람은요. 저 회사의 상무입니다. 그럼 맞은 사람은 회사 직원인데요.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한 4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왜 상무가 그렇게 폭행을 했냐 얘기를 걸어봤더니 거래처 회사하고 저 회사하고 뭔가 좀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저 피해자인 박모 씨가 그 분쟁을 좀 중재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회사 상무가 야 당신 왜 중재를 하려 했더니 거래처 편을 들어 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왜 내게 대들어 이런 이유를 들고 강목으로 등과 머리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는 건데 그런데 저 피해자인 박모 씨는 지금 하반신 마비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자, 왜 하반신 마비가 됐는지 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사고가 난 직후에요. 조치가 곧장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면요. 119에 사람이 벽에 부딪혔다라고 첫 번째는 거짓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1시간 만에 응급처치를 받게 결국 이때도 다른 직원 승용차로 이송을 했군요. 자, 이런 기간이면 골든타임을 놓쳐서 큰 장애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분이 피해를 입으신 분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피해가 진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형사처벌의 범위까지도 달라질 수 그래요? 있다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군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다쳤는데 만약에 지금 바로 119에 신고를 해서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았다라면 신경부위 같은 게 예를 들어서 훼손이 안 됐는데 만약에 그 1시간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골든타임이 지나서 중상해까지 번졌다고 한다면 그거를 이동하지 못하게 말렸던 사람들도 그 상해 정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게 지금 사고가 난 이후에 다른 동료들이 와서 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들어 올리는 CCTV 화면인데 거의 스스로는 의식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아시겠지만 그 상태로 지금 방치가 된 거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저렇게 많이 다쳤을 경우 특히 머리 부분 같은 데가 출혈이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 119 전화해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함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해 안정된 자세를 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급요원이 와서 더 이상 추가 부상이 없도록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송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함부로 들어올리고 또 1시간이 넘게 그냥 제대로 처치도 안 해주고 방치를 했다? 이건 저분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자, 지금 CCTV에는 그대로 그 당시의 상황이 녹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측의 태도도 좀 믿기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목으로 사람을 때린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업무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력을 일일이 쫓아가서 말릴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물론 현실적으로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업무 실적도 좋지 않아서 영업 손실이 컸다.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영업 손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잘못 회사 측에서 어떤 의도로 얘기한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저기를 과장해서 확대 해석하자 보면 야 그 사람 일 잘 못했어. 그러니까 맞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잘못 오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얘기를 저걸 사족으로 붙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 보시면 업무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을 쫓아 말릴 수 없다. 저거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아까 영상 보시면 그 상무란 사람이 갑자기 이제 뒤에서 저 보시면 강목을 끌고 와서 이렇게 폭행을 하거든요. 그걸 무슨 CCTV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회사 직원들 말릴 수 없었다. 그것까지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 그러면 빨리 119에 신고해서 응급처치를 했으면 폭행은 있었더라도 하반신 마비까지는 막을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사후에 은폐하려고 했던 점. 일찍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회사 측에서 어떻게 질 건지. 그러니까 저는 회사 측의 얘기들이 딱 이렇게 와닿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리고요, 저 강목에 맞아서 지금 하반신 마비 위기까지 겪고 있는 이 박모 씨 피해자. 사실은 사업을 하다 크게 부도가 났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첫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였다. 그리고 이 피해자가 아이들이 셋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셋을 두고 있는 가장으로서 맞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똑같은 사례는 아닙니다만 그 영화 베테랑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보면 이제 그 재벌 오너가 이 돈으로 이게 사람을 이렇게 때려서 그걸 그 범죄를 없애려고 했다가 결국은
그 의협심 많은 이제 형사가 그 진실을 밝혀낸다는 내용인데 네. 이 사건도 역시 저런 증거 화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 CCTV를 좀 분명히 가려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잊을만 하면 터지는 갑질, 폭행 이런 사건들 글쎄요. 빨리 좀 이런 갑질, 폭행 이런 사건을 저희가 좀 전해드리지 않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